라디오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테스트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연을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계속 읽었거든요. 뭐 파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해서 쭉 읽어보고 그 중에 3개를 추렸어요.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거, 그리고 길이가 좀 적당한 것들, 그리고 뭐랄까 고민이 비슷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다 고르지 않고 그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한 이야기들로 골라서 제가 좀 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이로 뽑아서 지금 준비가 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예 사연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명님 반갑습니다. 언니 피로는 다 풀리셨나요? 피로는 사실 어젯밤에 제가 쉰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누워있는데 사실 두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기 시작했는데 그 두통이 밤새 계속돼서 오늘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임산부라서 타이레놀 같은 것도 먹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오롯이 다 참아야 되니까 마사지를 하고 누워있으면 또 머리가 아프고 잠을 안 자면 버티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잠을 청하고 온수매트 켜놓고 창문은 또 열어놨어요. 또 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창문은 열어놓고 그러고 또 잤는데 거의 오후 3시 반, 4시까지 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잤어요. 깨있으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머리에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 막 속까지 메스껍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그때까지 계속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약속 장소에 가서 약속을 다 마치고 집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너무 어떡하지? 내가 방송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저도 좀 조분조분하게 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힐링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오늘 테스트 방송을 잘 끝내야 제가 이제 편성을 해서 몇 요일로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보냈는데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그 가족이라는 주제에 좀 맞춰서 보내주신 분들 걸 일단 위주로 뽑았고요. 그 중에서도 사연이 너무 길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주제가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좀 비슷한 내용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읽기 편하고 그리고 아무튼 방송을 하는데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한 사연들로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인지 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제 순수하게 읽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골라봤어요. 근데 다들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셔서 사실 여기서 3개를 고르는 것도 솔직히 전 좀 죄송했거든요. 뭐 내가 이거를 뭐 누구 건 탈락을 시키고 막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만약에 오늘 혹시 자기 사연이 안 되셨더라도 안 되셨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연 될 때마다 그냥 편지 쓰듯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한 번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보내신 분들 많으셨구나. 반가워요. 실시간 처음이에요. 장수의 유튜브님 댓글에서 본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노래를 한 곡을 들을게요. 제가 선곡한 거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얘기 나누다가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그 사연에 관련된 소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으신 노래는 휘성의 1년이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카카오TV 왜 이럴까? 카카오TV 채팅창이 또 안 뜨네요. 다행히 지금 그쪽에는 많은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인데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카카오TV에서 또 이러네요. 이러면 카카오TV에서 라디오 방송을 못할 것 같은데 저 오늘 샤이니 종현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되게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남겼던 그런 유서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영상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이만큼 힘들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 그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지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건 정말 그 유서의 말처럼 우울이 나를 갉아먹었다, 삼켜버렸다 약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 우울이라는 거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웬만해서는. 약으로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에버가드님 반갑습니다. 션나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TV의 셜로키님도 반갑습니다. 카카오TV 채팅창은 제가 지금 따로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쪽으로 뜨지를 않아서 잠깐만요. 약으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되게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 나 혼자만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나만 가장 힘들다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동안에 연예인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많이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복하면 한층 성장한 자신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딱히 그분의 엄청난 팬도 아니었고, 물론 노래는 즐겨 들었지만 엄청난 팬도 아니었고 막 그렇게 깊은 관심을 쏟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만들었던 노래와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그동안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까웠고, 그분이 만든 노래, 그분이 부르는 노래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녹음되어 있는 거 이외에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 되게 아쉽고 또 어떻게는 되게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정말 연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이러다가도 그게 이렇게 집에 딱 왔을 때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조금, 그게 자기에게 너무 잘 맞는 일이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정말 나는 너무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그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공허함이 왔던 것 같고, 물론 본인이 이제 실력이 있고 인정받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무대에 섰지만 우리가 모르는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항상 여유로워 보이고 너무 잘하고 이런 모습만 봤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만 보면 볼수록 그분은 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겠죠. 더 자기의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내면의 약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관심?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진짜 병들어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진짜로. 근데 연예인이 쉬운 직업이 아니잖아요. 결코. 정말로. 이제 슬슬 사연을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불 났다 그러더라고요. 제천에서. 건물에서 불이 난 건가요? 제가 아까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밥을 잠깐 먹으면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제천 화재. 목욕탕에 있는 분들 거의 돌아가셨대요.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천 화재 기사를 한번 볼게요.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 20명, 부상 24명으로 늘어. 제천 화재 사고. 와, 이게 오늘 몇 시에 그런 거죠? 제천시 하소동의 한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불이 어디서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의 진원지가 어디지? 어머 진짜 어떡해. 나는 불이라 그래서 무슨 요새 산불 나고 이러니까 산불인 줄 알았거든. 김비카님 반갑습니다. 아 카카오TV 채팅창이 안 뜨니까 되게 그러네. 피트니스 센터요. 오후 3시쯤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어? 어머. 아 그러네. 1층 주차장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외벽과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로 번졌다. 와 근데 불이 이렇게 빨리 번져? 아니 근데 이렇게 불이 빨리 번질 수가 있나? 너무 무섭다. 이거는 뭐 거의 피할 틈이 없었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무 이렇게 빨리 번져버리면. 근데 지하에서 그 주차장에서 불이 왜 난 거죠? 이게? 주차장에서 불이 났으면 뭐 차량 화재였었던 건가? 목욕탕에서 피해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쵸? 목욕탕에서 피해가 컸겠죠. 아, 어떡해 이렇게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너무 자꾸 주변에 분들이 떠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두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디오를 하면서 저희가 또 지난번에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근황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나눌 수 있는 근황들이 다 되게 슬픈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천 사건도 그렇고 연예인들 그리고 그 샤이니의 종현님 말고 그 같은 날 또 다른 개그우먼 분이 난소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분 성함이 한번 왜냐면 그분은 이렇게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지? 묻혀버렸어요. 정말 이 사망 소식이 개그우먼 최서인 씨가 난소암이 재발이 되면서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이 소식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너무 그냥 확 묻혀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사실 이분을 처음 보거든요. 제가 워낙에 개그 프로그램을 안 봐서일 수도 있지만 코빅에 나왔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어. 내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남는 가족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오늘은 제천에서 사고 나신 분들의 가족들도 만만치 않게 마음이 아플 거고 연말에 진짜 사건 사고 많아요. 김주혁 씨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종현님이 또 안타깝게 생을 마감을 하시고 그리고 이 최서인 님도 이렇게 아파서 세상을 또 떠나시고 그리고 오늘 사고로 또 20분이 또 세상을 떠나시고 되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으신 분들이 잘 추스리셔야 되는데 제가 감히 힘내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네요. 사연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하나 듣고 그다음에 사연 바로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닉네임 주디님. 자주 들어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사연 보내셔고 채택되셨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샷나일님. 늘 샷나일님의 방송을 잘 듣고 잘 보고 있는 팬입니다. 항상 늦잠꾸러기 아이를 재우면서 한쪽 귀로는 이어폰을 꽂고 샷나일님의 방송을 듣는답니다. 샷나일님은 참 고운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참 차분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목요일 방송의 주제가 가족이라는 말을 듣고 차분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신랑은 결혼 4년 차예요. 아이도 한 명 있고요. 말썽쟁이 3살 남자아이입니다. 내년이면 미운 4살이네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그리고 홀 시아버님이 계십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 전 남편, 아이, 저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남편의 직장이 해외가 된 까닭에 작년 8월부터 불과 한 달 전까지 그곳에서 지냈어요. 시아버님의 건강 문제와 남편의 회사 문제로 인해서 들어왔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12월 초에 남편은 대만으로 갔어요. 워낙 외로움도 많이 타고 입맛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가서 원룸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결혼 전 3년에서 4년 정도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다시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게 된다면 자기 혼자만 나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직장이 됐을 때 과감하게 저의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와 갔었고요. 이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대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자기도 이번 대만 생활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나 봐요. 남편도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방송 들으라고 했거든요. 남편에게 제가 늘 카톡으로, 페이스톡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했어. 그리고 밥 잘 챙겨 먹고. 샷나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힘내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주디님 남편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멀리 타지에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아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가장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 밥심으로 사는 거 아시죠? 먹는 것이 힘입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은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주디님이 원래 항상 자주 오셨는데 오늘 사연을 신청해 주시고 사라지셨네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남편분이 외국에서 일을 하시나 봐요. 근데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저는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부부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되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남편은 멀리에서 돈을 벌어주고 아내는 집에서 시아버님 모시고 자녀 키우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몸이 멀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외로움과 좀 지침을 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님 모신다는 거 지난번 라디오 때 한번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주디님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멀리에 있는 남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내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해외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쵸? 가족이 없고 그냥 싱글인 사람도 사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가족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부양할 가족, 내가 가장이 아닌 상태에서도 혼자 나가 있으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가족의 어떤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또 거기에 외로움까지 짊어지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남편을 위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시고 힘내라는 말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노래를 신청해 주시고 남편분이 들으시면 진짜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든 견뎌낼 수 있잖아요. 저도 가족과 떨어져서 일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트와이스 여신나연님. 제 친구는 신랑이랑 둘이 나갔는데도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호주에서 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서 되게 오랜 연애를 했죠. 그리고 그 남편도 이제 거기서 오래 살았던 친구인데 둘이 같이 결혼을 해서 너무 잘 만났어. 남편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제 친구도 너무 좋은 친구라서 둘이 잘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런데도 제 친구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호주에 살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 친구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지에 떨어져 있다라는 그 외로움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그냥 막연하게 엄마가 보고 싶거나 아빠가 보고 싶거나 조카가 보고 싶거나 이런 그리움들이 항상 거기에 사무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호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부분이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겁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의 가장분들 힘내세요. 저는 제가 못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오히려 남편한테 나 외롭다, 나 여기서 애 혼자 키우면서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남편한테 이렇게 힘이 되는 글을 보내주는 마음 자체가 그 너그러움을 나는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이걸 듣는데 아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정말 힘들게 일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빠라는 자리가 되게 외롭잖아요. 아빠라는 자리가 되게 외로운데 타지에서 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디님이 남편을 위해서 신청곡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커피소년의 노래인데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저는 다시 두 번째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철없는 딸님. 이런 거 보내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가족의 주제라는 글을 보고서 보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주저리 떠들어 보고 싶어서. 저는 엄마를 작년 6월 10일에 떠나보냈어요. 허무하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주고 지켜주지도 못한 상태로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저에게 생긴 거죠. 남들 이야기일 줄만 알았는데 뉴스, 네이버 신문기사, 실검순위에까지 오르고 악플까지. 악플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만 힘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에 달아놓은 악플들을 보며 가슴 아프기도 했네요. 이렇게 기사에 날 정도면 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셨을까요? 엄마께서 일찍이 저를 낳으셨고요. 저랑 2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엄마 아니고 언니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학생 때부터 담배, 술, 가출 등으로 참 속도 많이 썩혔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노느라 공부랑 거리가 먼데도 성적별로 나누는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반에도 갔었기에 참 기대도 많이 하셨었는데 나중엔 학교만이라도 졸업하라는 말에 그만둘 거라며 졸업을 앞두고 자퇴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었죠. 그렇게 하고도 전 참 철이 없었나 봐요. 저는 20살에 아이를 가졌어요. 다시 생각해보라며 손을 잡고 우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기어코 제 고집대로 했습니다. 형편이라도 좋게 살았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데 엄마 때문에 네 팔자까지 그리 된 것 같다며. 그 말이 부모가 된 지금 제가 너무 잘 이해하기에 항상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옆에 있어서 몰랐는데 이젠 힘들 때마다 엄마를 더 찾게 돼요. 그러면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딸은 엄마가 있었으면 날 도와줬을 텐데 왜 벌써 가버린 건가 탓할 때도 있지만요. 그냥 다들 항상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더 모르는 존재가 부모님인 것 같아서 곁에 계실 때 더 많이 추억, 재미난 추억 만들며 잘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신청곡으로 이설아의 엄마로 산다는 것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엄마랑 나이 차이가 20살밖에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자매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학생 때부터 이제 엄마를 속썩이는 일들만 골라서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잘하시는 편이라서 엄마가 기대도 많이 하셨는데 졸업 앞두고 자퇴를 했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20살에 덜컥 아이를 가지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죠. 엄마 팔자를 닮아서 네 팔자까지 그리 된 것 같다며 자기 탓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나 봐요. 어느새 엄마가 떠나고 이렇게 생각할 땐 더 이상 엄마는 내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다들 항상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더 모르는 존재가 부모님인 것 같아서 곁에 계실 때 더 많이 재미난 추억 만들며 잘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슈가루님도 엄마랑 22살 차이. 엄마 얘기를 하면 할 때마다 엄마 얘기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엄마 얘기는 사실 꺼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슬픈 사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다 그런 것 같아요. 꺼내면 마음이 아프죠. 그냥. 엄마가 더러운 거 만지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시면서 울었는데 눈물 나려는 거 참고 오줌이 뭐가 더럽냐고 괜찮다고 엄마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했는데 엄마가 계속 보면서 울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 아팠어요. 참 효녀다 슈가루님이.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부모님한테 정말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진짜로. 나중에는 이 힘든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못할 수 있어요.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옆에 계실 때.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를 봐요. 사실 제가 그걸 봤던 이유는 부부 사이에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는 크게 트러블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엄마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그 장나라가 했던 대사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있었던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라는 식으로 언니한테 물어봤던 장면이 생각나요. 오늘 봤던 장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부모님하고의 이별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정말로 찾아오는 거고 그 시기가 언제이냐 누구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늦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막 대단한 건 해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속 많이 썩이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걱정거리 없게 해드리고 이 정도 효도만이라도 꾸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군대에서 어머님 은혜 부르면 눈물바다 돼요. 그쵸? 도대체 엄마라는 단어는 뭐길래 이렇게 그럴까요? 트와이스 여신나연님,
우리 엄마께서도 유방암으로 2년을 투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건강히 투병하셨는데 전이가 되는 바람에 위독해지셔서 응급실에서도 침대가 없어서 차가운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1인실에서 투병하다 가셨어요. 저런 기억들이 다 가슴에 사무치게 남잖아요. 어머니께 많은 걸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 보내드렸던 게 기억나네요.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주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잘하세요.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엄마한테 화내지 말고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엄마한테 잘하세요. 그게 정말 좋은 효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 금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못 해드리는 현실적인 벽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사실 우리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바라는 건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서운하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오늘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냈던 그 짜증마저도 나중엔 되게 후회가 되고 죄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곁에 계실 때, 진짜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로. 쫄만두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사연 보내주신 철없는 딸님께 감사드리고요. 속삭였던 게 지금 오니 생각이 많이 나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살아가면서 계속 사무칠 거예요. 아마 계속 생각이 날 거고, 아,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 자식을 보는 이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사는 내내 매 순간 느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자신의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면서 보답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이미 떠나셨지만 그래도 엄마는 충분히 철없는 딸님의 마음을 하늘에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게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해주신 노래 이설아의 엄마로 산다는 것은 같이 들으실게요. 오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이 사연 말고도 비슷한 내용의 사연들이 있었는데 이 사연을 대표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제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이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남겼던 사연이 사실 제가 그분한테 간단하게 답글을 남겨드렸어요. 원래는 제가 답글을 그렇게 남겨드리지 못하는데 뭔가 좀 저는 급해 보이더라고요. 그 글이 상당히.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답변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되게 추운 날. 근데 그분이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연 닉네임 행복님이세요. 닉네임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제가 그냥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예요. 사실 언니 인스타에 상담글 올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고민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더 자세히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엄마 아빠가 이혼하겠다는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빠의 외도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엄마는 아빠의 경제권을 갖지 못한 것에 옛날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부 갈등이 28년 내내 심했어요. 그 곁에서 지내는 저와 동생 둘 또한 정서적으로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고요. 한 5년 전 그 시기에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엄마가 집을 나갔었어요. 아빠의 폭력과 여러 이유들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집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아빠 또한 술만 마시고 오면 저를 개패듯이 팼습니다. 선풍기를 던지기도 하고
물이나 와인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몸에 멍이 안 드는 날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엄마가 다시 집에 들어왔고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엄마가 바람을 펴서 남자가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엄마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빠는 이번에 세 번째 바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드니 용종이 생기고 피토하는 일이 생겨서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거나 술 마시거나 하면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외박 횟수가 잦았고 엊그제도 전화 안 받고 집에 들어오지 않기에 전화를 수십 통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전화를 해봤더니 주위에 여자 소리가 났고 바람난 여자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전화를 끊었다 해요. 저번엔 엄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동생은 자취를 하겠다 하고 여동생은 엄마를 따라 나간다고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괴로운 점은 공짜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할지 여동생 말대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을 당시에 재수를 하려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를 했어요. 아빠가 돈은 대주셨죠. 경제적인 부분을 도움받고 제가 배신하고 나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어제 여동생한테 듣자니 아빠가 어떤 약도 복용을 했대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수면제도 8-9알씩 먹어요. 환각 상태를 즐기고 싶어서요. 점점 미쳐가는 나. 실은 창피하지만 다시 수능을 쳐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제 주제에 무슨 수능이냐 싶으네요. 두서 없고 우울한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늘 몸 조심하시고 사랑해요.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종현님의 론리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요.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글을 남겨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마음이 급했었냐면 약을 복용하신다고 수면제를 한 10알 정도를 복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한테 답변을 드렸던 걸 좀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과 전쟁 같은 스토리. 그쵸? 제가 뭐라고 썼냐면 댓글을 그때 그걸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많은 생각은 때론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장녀인 것 같은데 그 책임감과 모두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정작 본인은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내가 살아야 한다고. 지금 수면제 8알 먹고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영혼을 갉아먹히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희생은 내가 올바로 설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지 말아요. 내가 행복하고 회복될 때 주변인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기적인 거 아니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신중할 필요 없어요. 라고 제가 글을 남겨드렸거든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지내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노력이라는 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노력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근데 지금 보면 이 사연을 제가 보면서 줄을 치면서 읽었는데 일방적으로 행복님께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모든 배려, 그리고 염려, 걱정, 슬픔 이런 모든 좋지 않은 감정들과 그리고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책임감들을 이 행복님이 모두 다 가지고 가시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장녀라는
가족 내에서의 타이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다라는 그 어떤 무게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빠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아빠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중압감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우선은 좀 여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이렇게 아빠한테 맞고 살고 엄마와 아빠의 불화를 보게 되면 원래 정말 원망하는 마음만 되게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나이가 들면서 용종이 생기고 피를 토하는 일이 생겨서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거나 술 마시면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참 예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정말, 그러니까 노력 자체로는 정말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행복님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편은 이 행복님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절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만 노력하게 되면 상대편 한 사람은 그걸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고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감정과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상처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배려하고 미리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걱정해야 될 걱정까지 자기가 다 떠안고 오게 되면서 그 고민과 중압감이 자기를 완전 지금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냥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제정신이 힘드니까 환각상태를 즐기고 싶어하고, 이게 결국에는 나를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가족들한테 말해라. 내가 살아야겠다고. 지금 당장 본인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빠한테도 잘해야 되고 엄마한테도 잘해야 되고, 물론 제가 방금 전에는 있을 때 잘하란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 너무 상처가 많잖아요. 본인이 너무 상했잖아요. 그럼 잠깐이라도 따로 살면서, 따로 좀 지내면서 본인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활을 좀 해가면서 나를 조금 다듬고 내 상처를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인생에 여유가 생겨야 가족들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약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잖아요. 근데 누굴 돌봐? 내가 누굴 돌보겠어? 지금 본인은 누구를 돌볼 자격이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격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다고요. 왜냐면 본인도 많이 힘들거든요. 본인 스스로를 그래 맞아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 맞아 이기적이어도 되는데, 나도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면 본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끊을 건 확실하게 끊고 내가 정리할 건 확실하게 정리해서 나를 조금 깨끗하게, 그리고 편안한 사람으로 가다듬고 난 뒤에 뭔가를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 얘기하셨어요. 창피하지만 다시 수능을 쳐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제 주제에 무슨 수능이냐 싶으네요. 이건 본인이 본인에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에게. 근데 본인이 본인에게 이렇게 어떤 능력을 한정을 지어놓으면, 리미트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이거 하려는데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래서 못할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런 걸 하냐? 늦었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을 믿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조금 떨어져서 내 스스로를 가다듬고 운동도 좀 하면서 수능 쳐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수능에 도전도 해보세요. 다른 일에 집중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수면제 먹으면서 환각 상태를 즐기고 싶은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종현님의 론리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틀어드리고 틀어드릴게요. 트와이스 여신나연님, 일단은 아버지가 걱정되셔도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떨어져서 멘탈을 추스리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제 생각도 이래요. 내가 조금 단단해지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왜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숨통이 트일 기회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니까 성인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고 혼자 살더라도 조금 외롭더라도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무리 속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내가 조금 다듬어지고 나면 지금 이 가족의 상황이 옛날과 비록 똑같을지라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대하는 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행복님이라면 저는 나와서 저부터 추스려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돌볼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주체는 저라서 맞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든지 힘드실 때도 내 인생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켰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주는 위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위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위기가 왔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인이 태어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걸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하다고 계속 우울함 속에 빠져 있으면 그냥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또 여기 시청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조언해주신 내용들을 잘 새겨 들으시고 마음을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세요.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고민이 너무 많아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노래 조겸의 론리 틀어주시고 들으면서 많은 채팅창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올라가고 있었군요. 결혼이라는 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건데 좀 더 철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피는 건 정말 철없고 못된 행동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같은 사랑이 진짜로 현명한 사랑입니다. 믿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트와이스 여신나연님은 되게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생각이 깊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슈가루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엄마가 지금 옆에 있을 때 더 잘해드리세요. 더 따뜻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엄마가 정말 곱게 키워주셨잖아요. 힘들게 뱃속에서 10달 품고 태어나서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 10달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런 걸 다 느끼면서 키웠기 때문에 엄마한테 잘 해드리세요. 저도 그럴 겁니다. 오늘은 되게 먹먹한 사연이 많죠? 저도 지금 계속 목이 메이네요. 사실 아까 그 철없는 딸님의 사연, 엄마에 대한 사연이 있고 노래 들으면서 혼자 막 울었어. 엄마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랑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주제만으로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네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지. 잘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가족들한테 잘한 게 없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상처를 많이 줘요.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얘기를 하자 그러면 대부분 미안한 얘기, 상처받은 얘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힐링이 많이 됩니다. 저도. 다들 여러분들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다루지만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 때는 마음을 온전히 풀고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쁩니다. 무거워서 계속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아무튼 사연 보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정의 선물 따윈 못 보내드린다고 선물 따윈 못 보내드린다고 대신에 제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이맘때 되면 항상 생각나는 노래죠. 저는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캐롤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악 듣는 것 자체가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크리스마스철이 되면 이렇게 밖에서 캐롤도 들리고 뭐 바닥에 눈이 질척질척 지저분해졌을지언정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눈으로 귀로 다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눈으로는 트리를 보고 눈을 보고 귀로는 이어폰으로 캐롤을 다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러면서 기분을 내는 편인데 그럴 때 꼭 듣는 노래가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에요. 이 노래 진짜 좋죠. 신청곡 말씀해 주셨는데 신청곡은 제가 방송 중에는 받지 않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 채택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 알려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좋은 곡이 있으면 다음 방송 때 선곡을 할 때도 있어요. 페퍼톤스의 슈퍼판타스틱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적어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민규님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 적어놓을게요. 영타가 너무 느려졌어. 크리스마스 캐롤은 심형래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일본 닉네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제가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전혀 읽을 줄 모르겠는데요. 네, 전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카타카나인가요? 읽을 줄을 모르겠습니다. 전혀. 슬프네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역시 심형래죠. 그쵸, 좋죠. 달릴까 말까. 주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들어오시면 저 박주영이에요 라고 한 번씩만 써주세요. 한 3번만 써주시면 제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크주현. 그러시구나. 혹시 일본어를 잘하시나요? 제가 나중에 일본 사건 할 때 도대체가 일본어를 몰라서 제가 미치겠습니다. 제가 좀 자문을 구해도 될까 싶네요. 제가 주변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정말 많거든요. 영어 강사하시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놈의 일본어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항상 필요했는데 일본 사세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자문을 할게요. 예를 들면 기사 같은 것도 이번에 올린 기사도 이게 너무 아예 읽을 줄을 몰라서 제가 한자는 읽는데 나연님도 일본어 가능하세요? 능력자들이 많으시네. 아무튼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끔 커뮤니티 창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댓글에다가 지식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지아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가 배울수록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배우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게 일본어래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가입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 구독하셨으면 제 채널 탭에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어요. 상단에. 거기 들어오시면 약간 이렇게 SNS처럼 제가 글을 남깁니다. 공지사항 같은 걸 남기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아무튼 석고 방향제는 일단 석고 방향제라. 한글, 그쵸? 한글이 최고 어렵죠. 제 생각도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바닥에 눈도 저희 집 앞에 있는 골목이 유독 눈이 녹질 않아요. 되게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얼음도 잘 얼고 눈도 잘 안 녹아요. 이상하게 저희 집 앞 골목이 그런데 오늘은 얼추 다 녹았더라고요. 질척질척 하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지. 아무튼 여러분들 빙판길 조심하세요. 미끄러지면 누구 고생? 나만 고생. 일화 선생님도 배울수록 어려운 게 1어라고 자기도 계속 공부한다고 했던, 저도 이제는 언어를 한 가지를 좀 파보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언어를 한 가지 정도는, 한국어 이외에 한 가지 정도를 잘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영어 아니면 일본어예요.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가 안 뚫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아니면 일본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해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름 나라에 살아서 추운 날씨가 그립네요. 눈도 그립고. 근데 되게 추운 거는 사실인데 좋긴 좋아요.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추워도 겨울은 항상 좋아요. 그 겨울에 나는 그 냄새가 되게 좋아요. 약간 난로 떼는 냄새? 밖에 나가면 그런 냄새 날 때 있거든요. 가끔 골목에서. 그런 냄새도 참 좋더라고요. 아나타와 하나요리 우츠쿠시 이 한마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뭔 소린지. 직장도 다니시나요? 아니요, 직장 그만둔 지 좀 됐어요. 방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만. 저는 그 냄새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스킨 냄새나 향수 냄새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향수 같은 것도 사실 안 쓰거든요. 향수를 안 뿌리는데 저는 계절에 나는 냄새, 그 날씨에 나는 냄새,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나는 그 자연적인 냄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 온 날에 바닥이 젖으면 나는 냄새, 풀이 젖으면 나는 냄새, 겨울에 난로 떼는 냄새, 쓰레기 태우는 냄새, 이런 냄새들이 맡으면 어릴 적 추억 같은 게 되게 많이 떠올라서 그런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그런 냄새의 특징은 뭐냐, 내가 당장 맡고 싶다고 해서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된 게 아니니까. 그런 냄새는 그 계절이 되고 그 날씨가 되고 그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냄새, 그리고 내가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맡을 수 있을 때 그렇게 맡게 되는 냄새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향기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찬바람이 불면서 나는 냄새. 다들 아시는구나. 새벽 향기. 이런 냄새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근데 이런 냄새는 담아 놓을 수가 없잖아. 그냥 내 기억 속에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밖에 나갔을 때 그냥 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거지. 그런 냄새가. 그래서 더 매력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무방비 상태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추억의 냄새인 것 같아요. 자, 또 냄새 하니까 노래를 하나 더 들어야겠네요. 냄새라는 노래 하나 있지 않나요? 김건모 씨의 냄새 라는 노래, 김건모의 냄새 듣고 오겠습니다. 자, 김건모의 냄새를 충동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갑자기 냄새 얘기를 하니까 김건모 씨의 냄새가 생각났어요. 이인용님,
잘 자요. 샷나연이 꿈꿔요. 나 오늘 두통 엄청 심한데. 아무튼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미스테리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내일 봅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냄새하니까 섬유유연제 냄새까지 나왔던가? 섬유유연제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진지하게 나가는데 섬유유연제 많이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피부에 되게 안 좋대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섬유유연제를 이렇게 많이 쓰시면 아이들 피부에 다 남는데요, 그게. 그래서 쓰시더라도 깨끗하게 헹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많이 안 써요. 사실 저는 향이 아주 강한 섬유유연제를 써도 빨래하고 나면 냄새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의 양을 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헹구니까 냄새는 많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섬유유연제를 많이 쓰시지 말고 차라리 천연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팁을 얻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셋째가 잠깐 깼었는데 편히 방송 들으라고 금세 잠들어주네요. 아유, 착하다. 천사 같은 아이. 언제 또 라디오 방송해요? 오늘이 제가 두 번째 테스트 방송이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토크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 주에는 사연 라디오를 받아서 이제 사연 라디오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편집해서 영상에 올라갈 거고요. 이제 정확하게 매주 언제 방송을 할 건지, 매주 할 건지 격주 할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편성을 아예 할 거예요. 해서 요일을 정해서 날짜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3번 방송이 되겠죠? 제가 원래는 2번 방송을 했었는데 3번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정확한 방송 공지는 제가 이번 주 내로 아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언제 방송이 될 것인지. 그때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방송을 12시 45분까지 할게요. 저도 오늘 좀 두통이 많이 심하고 조금 주디님 조용히 방송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샤넬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사실 라디오 방송 제목을 조금 짓고 싶은데 그 제목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모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모든 창작적인 생각을 나 혼자 하자니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내 머리 나쁜가? 잘 그런 걸 생각을 잘 못 해내. 저는 약간 좀 고리타분한 스타일인가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또 제 라디오 방송의 이름도 한번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꽃 튀는 아이디어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넬님의 영하 10도에 듣는 라디오. 영하 10도에만 방송해야 돼? 봄 되는 순간 이제 방송 망하는 거지. 내일 미스테리 방송도 기대.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내일은요, 좀 한 가지 사건을 준비를 좀 길게 할지 아니면 사건 2가지를 짧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게 사건 정리식으로 2가지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근데 항상 준비를 하다 보면 분량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항상 한 가지 2개 해야지 이러고 준비하다가 하나만 준비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우선은 대본은 이번 방송은 내일 하는 방송은 내일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뭘 할지는 정해놨는데 대충 구성만 짜놨고요. 내일 오전부터 이제 열심히 대본을 써야죠. 내일 10시 방송을 위해서 또 내일도 달려야죠. 그러려면 오늘 컨디션 조절 잘하고 일찍 자야 됩니다. 좋은 사람님 반갑습니다. 늦게 오셨어요.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20분이나마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20분이나마 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라디오 방송 하다 보면 나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저는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라디오 방송을 항상 켜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결국 제가 되려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그래서 되게 좋아요. 샨나디오. 나디오 어때? 나디오? 나디오도 괜찮다. 그냥 지금은 샨나의 라디오라고 일단 쳐놨어요. 왜냐면 가장 베이직한 이름, 누가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는 이름. 누가 검색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를 조금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음 주제는 뭘 할지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학생들은 학교생활,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즐거운 나의 생활. 토픽 제목, 즐거운 나의 생활. 과연 즐거울까? 나의 일상에 대해서 공유해보고 싶네요.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시기 바랍니다. 령이님 처음 듣는데요. 힐링되는 방송이라 너무 좋네요. 일이 많이 밀려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제목은 힐링되는 라디오 어떠신가요? 힐링되는 라디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뭔가 짧은 제목 없을까? 왜냐면 내가 제목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되네. 힐링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그 힐링된 마음이 내일 미스테리 방송을 들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질 거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쥐었다 놨다 풀었다가 헤쳤다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자, 노래를 하나를 더 들을게요. 안면실종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네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스테리 방송도 안 들어오시고. 안녕하세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이번 노래도 제가 선곡했는데 처음으로 팝이네요.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 듣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노래를 듣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짬뽕 완뽕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 오늘 짬뽕 먹고 왔어요. 오늘 사실 제가 오늘 거의 오후 4시까지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서 일부러 막 잤거든요. 평소에는 자고 일어나면 두통이 바로바로 가라앉았는데 오늘은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또 장염이 오는 건가? 갑자기 속도 메스껍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6시까지 제가 어딜 갔어야 해요. 저희 조카들이 재롱잔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아픈 머리를 이끌고 아가들을 보고 머리가 아픈데도 기분 좋게 보고 집에 와서 짬뽕을 먹었죠. 가족들이랑 짬뽕을 먹고 왔습니다. 완뽕을 했습니다. 저도. 시아의 크리스마스 앨범이 요즘 화제예요. 그래요? 제가 요새 영 노래를 듣지 못합니다. 이제 라디오 방송을 이제 하니까 노래를 좀 더 폭넓게 들어봐야겠어요. 예전에 라디오 방송 할 때는 오로지 라디오 방송에만 완전히 집중을 하느라 라디오 방송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노래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짬뽕이요? 몸도 안 좋으신데 밥보다는 짬뽕이 차라리 낫더라고요. 네, 국물이 좀 뜨끈하고 매콤해서 먹고 나니까 조금 괜찮았었는데 또 집에 올 때 되니까 머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내일 정도면, 내일은 아마 제가 방송하느라 못 올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전에 다 이거 라디오 방송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신라면이요. 나중에 나연님이 트와이스 여신 나연님이 사연 채택되시면 제가 신라면 먹방을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욕심이 생기나 봐요. 자꾸 방송이 잘 되고 싶고 막 구독자도 빨리 늘리고 싶고 막 수익도 빨리 늘리고 싶고 제가 내년 12월 25일에 저의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약속했다. 내가 뱉었다. 방송 유명해지셨야죠? 방송 유명해지겠죠. 그때 되면 더. 지금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아세요. 나름 유명해졌어요. 아직은 저를 모르시고 아직은 뭐 이분 처음 봤는데 방송 좋네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아직도 일주일에 2-3번은 되세요. 근데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내가 아직 올라갈 길이 많구나 라는 생각에 더 좋아요. 오히려
내가 여기서 끝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할 텐데 내가 계속 목표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있구나. 나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힘이 되고 좋더라고요. 컨디션 조절을 많이 잘해서 중요한 건 제 목표까지 도달하려면 제가 방송을 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6월에 출산을 하고 나면 그때는 한 달 정도 또 쉬게 될까봐 그게 또 걱정입니다. 쉬면 저한테 또 손해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지요. 샤넬님의 500만 원 내 통장에 저장. 반사. 자, 오늘 또 노래를 한 곡을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오늘 10회까지 정주행을 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예요. 제가 들으면서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더니 심규선 씨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심규선 씨가 그 드라마에서 불렀던 노래 OST예요. 그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심규선 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곡 더 듣고 오늘 마무리 멘트 하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요즘 이 드라마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믿고 듣는 규선 누나 짱이죠, 루시아.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2시간 동안 2시간 한 15분 정도 방송한 것 같네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주제에 관련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커뮤니티 창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창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셜로키님 혼자 계속 카카오TV에 계시네요. 오늘 카카오TV 이거 왜 안 뜨는 건지 모르겠어. 같이 떠야 좋은데. 제 인스타그램 아시는 분들 계시려나? 샷나엘이에요. 샷나엘. 그냥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에 샷나엘 치시면 거기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 인스타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공지는 제가 그쪽 그다음에 커뮤니티 2개 한 번에 같이 올리니까 그렇게 소식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따뜻하게 주무세요. 개나리코님.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썸 타는 여자가 있는데 얘가 변태예요. 만나지 마세요. 방송 잘 들었어요. 따뜻한 라떼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따뜻한 라떼 아시는구나. 맛있는데. 먹고 싶어. 따뜻한 라떼. 진짜 맛있는데. 그 위에 폼밀크 실크처럼 이렇게 올려서 마시면 너무 맛있죠. 벌써 오늘 방송이라니 다음엔 일찍 들어올게요. 알겠어요. 이제 정확한 정규 방송 시간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지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면 알림이 가나요?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셜로키님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외로운 카카오TV에 혼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뜨지도 않는데 제가 대신에 셜로키님 거 따로 계속 읽고 있어요. 채팅창 읽고 있어요. 고구마 라떼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고구마 페이스트 만들어서 고구마 으깨서요 우유 넣고 그냥 갈면 돼요. 갈아 드시면 그게 고구마 라떼예요. 계피 약간 넣으신 맛이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이 노래 제목은요 장나라의 사막 한가운데서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많이 알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2002년에 나온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한창 감성에 빠져있던 시기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요새 장나라 씨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선곡한 노래는 장나라의 사막 한가운데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으시고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장나라의 사막 한가운데서 들으시면서 오늘 라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집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를.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남은 금요일 하루 보내면 주말이 오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